반갑습니다. 정철입니다. 자, 객관식 온라인 스터디 4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 10문제 중에서 7문제가 7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기분 나빠. 또는 막 중화기술 이론 막 써가지고 저 선생님이 이상한 문제를 내니까 그렇지 이지랄 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같이 보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지금 7문제나 70%를 넘지 못했는데 제가 보아하니 본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암기식으로 했거나 또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데 암기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70% 미만의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1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요. 내가 미흡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지?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같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46.9%입니다. 근데 충격적이에요. 그죠?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다 맞히는 부분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이게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2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위험의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위험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우리 경찰관의 인식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 구분해요, 이거? 외관적, 앞글자만 쓸게요. 외관적 위험, 그리고 오상 위험, 그리고 위험 혐의.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요. 자, 그런데 요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이것도 잘 아실 텐데 왜 이거를 골랐는지 제가 추론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자, 구체적인 위험은 뭐예요? 지금 현재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위험은 뭐예요? 지금 위험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개 있죠, 개. 이게 개거든요. 쥐처럼 생겼지만 개입니다. 자, 피 흘리는 개. 자, 이 미친 개를 한 마리 여러분 앞에 딱 갖다 놔보세요.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사람들을 막 물고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런데 추상적 위험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개를 삭제해봐요. 자, 이 개가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개가 이제 항상 돌아다니죠. 우리 동네에서. 그 개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미친 개 그냥 두면 큰일 나겠네. 입마개를 하게 하던가, 이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주인한테 과태료를 물리든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들, 그거를 추상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추상적 위험을 더 쉽게 생각하면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곧 추상적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 개입을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없어. 하지만 그 추석이나 설날 때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빈집 털이범이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죠. 그게 뭐예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찰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추상적 위험은 경찰 개입의 최소 요건입니다. 그런데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해서 권력적 수단을 막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자,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 이 권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이 있다 가지고 막 삼단봉 후려치고 막 업어치기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2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인데 왜 굳이 2번을 보세요. 46.9, 46.9. 이게 말이 46.9지 몇백 명이잖아요. 그쵸? 자, 한번 4번 한번 보고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영화 감독. 자, 이게 제가 아까 지적할 때 그랬죠. 자, 이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그리고 위험 혐의.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외관적 위험은 보청기 할배, 보할. 자, 보청기 할배. 자, 그리고 오상 위험은 영화 촬영, 영찰. 자, 그리고 위험 혐의는 시한폭탄, 방송국 시한폭탄, 방시라고 할까요? 방시요? 자, 방시, 방송국 시한폭탄. 그래서, 영화 촬영이구나. 그러면 외관적 위험인데, 저 오상 위험인데, 맞아. 4번은 맞아. 그러면 1, 2, 3번 중에 틀린 게 있을 건데, 1번. 이건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법질서의 불가침성, 맨날 이거 바꾸는데, 1요소래. 맞아.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찰권 발동이, 맞아. 이거 확실해, 이거는. 자, 3번.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실제 또는 최소한의 경찰은 사전적 시점에서, 맞아. 사전적이라 했어. 이거 사후적 시점에서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확실히 알아. 가까운 장래에 안녕이나 공공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맞아. 근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그러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찍은 사람 손. 자, 카페에다 댓글 달아요. 제가 바나나 우유 쏴줄게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 그럼 제가 알라고 하는 그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영화 촬영은 오상위험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로 들어가라는 거죠. 뭐예요? 한번 봅시다. 영화 감독이 암살 장면의 자연스러운 연출을 위해서 안내 표지판 없이, 그러면 이게 영화 촬영이라는 것을 알아 몰라?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건물 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대요. 자, 당연히 이 상황을 모르죠, 경찰관은. 그런데 우리 그 비가 내리는 횡단보도에 딱 항상 그 장면 나오면 이러죠. 주인공은 이렇게 딱 서 있고, 나쁜 놈은 우비 쓰고 안에다 칼 숨기고 쫙 이렇게 교차하는 순간에 이 새끼 그러면서 팍 찌르고 쫙 하고 주인공은 탁 쓰러지고 피가 쫙 횡단보도에서 퍼지는 상황. 그걸 촬영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근데 리얼리티, 너 정말 리얼하게 찍고 싶었던 거지. 자, 근데 경찰관이 딱 마침 그 옆에 지나가고 있었네. 여러분이 경찰관이라면 그 상황에서 개입해 안 해? 하죠, 당연히. 그리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여러분들 찌릿할 거예요. 그죠? 경찰관 너 개입 안 해?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영화 촬영이란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옆에 조명이고 영화 촬영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면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찌릿 쳐다봐요? 그 상황에서 개입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경찰관이 미쳤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자, 오인해서 모형칼을 든 영화 배우를 제지하다가 영화 배우한테 기스를 내버린 거야. 지금 상해를 입혔어. 자, 그러면 이것은 오상위험이에요? 아니죠. 이건 누구라도 경찰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정황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찰관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그러니까 사려 깊은 판단을 해서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질을 알아야지, 이런 상황은 무조건 오상위험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꾸 이 사례에다가 집착하지 말고 그 본질을 꿰뚫어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특히나 더. 자, 그래서 1번 본질에 집중을 해라. 당연히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기존에 나왔던 기출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기출은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본질을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상 위험이 아니라 이거는 외관적 위험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은 74.8입니다.
잘하셨어요. 파이팅.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법과 경찰 공무원 임용영상. 여러분들 이거 임용권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74.6 이걸 너무 쉬웠나요? 아, 너무 쉬웠구나. 자, 경장으로의 신승면.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죠? 근데 74.6? 이거는 90%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 맞히신 분들은 잘하셨고 틀리신 분들은 좀 분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63.3 뭐 70%에 이제 가깝긴 한데 그래도 조금 30 뭐 6.7 정도는 틀렸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뭐 때문에 틀렸는지.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건데, 자, 1번 보시면, 자, 공상경찰 공무원 등은 휴직기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이게. 요거를 찍으신 분들이 19.9라는 거예요. 거의 20%에 육박하신 분들이 요거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자,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휴직 문제가요. 우리가 어떤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공법상. 지금까지요, 100% 국공법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출 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게 뭐 휴직은 어떻고, 뭐 직권휴직은 어떻고, 의원휴직은 어떻고, 막 골라내는 문제도 나오고, 그쵸? 지금까지 100% 국공법상을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하셨듯이, 자, 특별법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경찰에게 적용하는 경공법이 있죠. 같은 내용이지만, 이 경공법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뭘 적용하는 거예요? 경찰한테는 경공법을 적용해야죠. 그러면 경찰한테 이 적용하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공법상 뭐 이런 거 안 넣어놨잖아요. 이 지문에다가 경공법상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을 지금 넣어놓은 거죠. 경공법상 다른 부분들. 그래서 자, 경공법에는요, 이거 부질 요거 있죠? 자, 공부질 2, 3 해가지고 국공법에서는 요거 원래 1+1인데 공부질 같은 경우에는 공부질 2, 3 요렇게 공부질 2, 3 해가지고 자 3년 근데 의학적 소견 고려해서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는요 요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공부질은요 몇 년이다? 5년. 공무상 질병 부상은 5년. 더 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그런데 의학적 소견 고려해가지고는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공법에는 3년, 2년이지만 우리 경공법에는요 5년,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경찰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거 뭐예요? 소재불명이잖아요. 그죠? 소재불명 됐을 때 휴직 기간은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요게 국공법에서는 몇 개월로 규정하고 있어요.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공법은. 그러니까 국공법상 얘가 공무원이 소재 불명이야? 그러면 3개월 동안 휴직인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3개월이 지나면 얘 그냥 자르는 거죠. 어떻게? 그쵸? 자, 그런데 경찰은 휴직 기간을 어떻게 본다고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 휴직인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국공법하고 경공법하고 다른 내용을 이 문제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잘 아시라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에요. 4번. 자, 경공법상 휴직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다. 5년이다. 공상이죠. 공상. 공상. 공부지리 3. 자, 그리고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4번.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아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뭐 나머지는 밑에다 이제 해설이 있으니까 요거 정확하게 암기하는 방법들 가지고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넣어놨죠? 요거 경공법상 휴직기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84.4 넘어가죠. 잘하셨어요. 이건 틀리면 맞으러 오셔야죠. 저한테 죽빵 맞으러. 깡냉이 한 3개 정도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6번 68.8%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본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주체에다가 좀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등이죠. 청장 등이라고 쓸게요. 청장 등이 피난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피난 명령의 주체는 청장 등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 2번을 20%가 넘게 2번이 답이라고 하셨어요. 자, 경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방지, 피해자 구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그 밖에 물건을 일시 사용 제한, 처분을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경직법 7조의 내용이 있지만 자, 요 112, 요 개별법에도 요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우리 공부한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찍어? 왜 적절하지 않아? 이거 공부 안 하신 거죠, 이건. 그쵸? 자, 그래서 정답 일단 3번이고 이거는 경찰관이냐 청장 등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봐라 라고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자, 다음 7번 요거는 왜 58.6일까요? 왜 암기를 안 하셨을까요? 자, 이 가정폭력은 원래 잘 나오는 겁니다. 그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당 범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왜? 요게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낼 수도 있지만 요즘 추세는 단독 문제보다는 하나의 지문으로 넣어놓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요즘 추세는. 근데 뭐 쉽게 이거 골라라 라고 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해당하는 거를 정확하게 암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좀 암기를 그냥 무작정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암기를 제가 하자는 대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좀 해보십시오. 100% 풀립니다. 자, 요 가정폭력 굉장히 중요하죠.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리고 가정 구성원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구성원은 도대체 누구냐? 요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범죄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 제가 이거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순서대로. 자, 유명한 손요공이 협상성사시켰어요. 그래서 기분 좋죠? 폭포주를 모금합니다. 취했어요. 전 여친한테 카톡 보냅니다. 자,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유명한 소녀공이
협상 성사시킨 거예요. 너무 기분 좋죠? 그러니까 뭘 먹는다고요? 폭포주. 항모금 했어요. 술을 잘 못 마시나 봐요. 취했어요. 전 여친한테 전화합니다. 아, 전화가 아니라 카톡 보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쉽죠? 유명한 손오공이 협상 성사시키고 폭포주 항모금 했다. 그리고 카톡 보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는 뭘까요? 유기, 명예훼손, 손괴. 여기서 중손괴는 아니다. 오답 잘 나온다. 뭐 이런 거 다 공부하셨을 거고. 요는 뭐예요? 요강 아니죠? 강요입니다. 자, 그리고 공갈. 자, 협박, 상해. 자, 성은요. 성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 성 관련된 거. 근데 이 성 관련된 거에서 강간등 살인치사 하나 나오죠.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냅니다. 요거 좀 조심을 해주시고. 사는 아동혹사입니다. 아동혹사. 자, 폭행, 체포, 주거침입 등의 죄. 그래서 뭐 특수 주거침입 그리고 신체 수색의 죄, 뭐 기타 등등, 뭐 퇴불, 뭐 다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학대, 모욕, 금, 뭐 불금 아니고 감금. 자, 이거 카메라 이용 촬영죄 알고 있는 우리 카메라 이용 촬영죄입니다. 자, 톡 보냈다. 이거는요, 뭐냐면 요거예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도달하게 해요? 여러분들, 톡으로 하죠. 그래서 톡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우리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톡 이렇게. 자, 그리고 빈출 오답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쵸? 그래서 요걸로 지금까지 100% 다 풀렸습니다. 100%. 이거 암기만 해놓으면은 절대 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러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솔직히 까놓고, 아이 중손괴는 그냥 눈에 딱 발려지죠. 그냥 매지가이처럼 쫙 올라오죠, 답이. 그리고 유명한 손오공이, 그쵸? 자, 항모금 했다. 뭐를? 폭포주 항모금. 그죠? 항모금. 그죠? 주거침입. 퇴불은 주거침입의 죄에 들어가는 거고. 그쵸? 유명한 손오공이. 그쵸? 그리고 협상 성사시켰죠? 협상의 협. 아, 너는 그거 맨날 외웠으니까. 그럼 뭐 저도 외웠으니까 당연히 풀죠. 그러니까 니들도 외우라고. 이거는 암기를 반드시 좀 해줘야 기능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 딱딱딱딱딱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자, 그냥 생각한다고 고민한다고 시간 끌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암기할 거는 진짜 간단하게 암기하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신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몇 초짜리 문제죠. 자, 그리고 다중범죄의 특성인데 이거는 왜 65.5일까요? 이거는 되게 쉬운 내용인데. 자, 가장 일단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읽어서 그냥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투신이나 분신 자살 같은 거 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예다. 이거 뭡니까? 확신적 행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보세요. 확신적 행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답이 바로 나오는데 1번. 자, 군중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하 내동적 파급성이잖아요, 이거. 다 답이 들어있는데 부하 내동적 파급성. 부하 내동, 파급 다 나오는데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과격
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 주장 내용이 편협하고 타협 설득이 어렵다. 비이성 나와요. 막 이렇게 비이성적 단순성 합이 막 나오는데 현대사의 문제는 전국적 공통성이 있으며 조직 이거 조직들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 조직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조직적 연계성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 확신적 행동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왜 65밖에 안 되지? 답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 80, 90 이상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맞추신 분들은 잘 하셨고 지금 맞춰야 되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우리 학생들 이거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틀렸지?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9번 이것도 마찬가지. 통합방위법 이거 암기하는 방법도 제가 전에 했던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요 문제 나왔다. 선포 건의권자 나왔다. 그러면 갑은 어디 갔다? 떠드릴게요. 자, 갑은 국대 갔다. 을병은 시군함 시 갔다. 2년 후 을은 어디 갔다? 국대 갔다. 2년 후 병은 어디 갔다? 행국대 갔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운동선수다 해가지고 스토리 싹 얘기해드렸죠.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뭐부터 생각해라? 어떤 상황이냐부터 제가 찍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 나온다고. 보세요. 봐봐. 어디에요? 이거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병종사태. 그러면 2년 후 병은 어디 갔다? 행국대 갔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애들이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봐. 얘네들이 지금 건의한대요. 시군함이. 시군함은 뭐밖에 없어요. 을병사태예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지 않은 그냥 한 곳에 시군함일 때 을병사태일 때 말이 꼬이네. 자, 이건 하나일 때잖아요. 시군함은 그죠? 하나의 도시일 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병종이라고 했으니까 행국이 나와야죠.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잘못됐구나. 이거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죠. 여기를 먼저 찾고 이건 행국대. 행국대가 행국이 아니네. 이렇게 인식만 하면 바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틀렸어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국가 중요시설은 청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이라든지 국정원장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체 이거 되게 잘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고 통합방위본부장은 국방부 장관이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만약에 이거 찍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개정된 거 신경을 안 쓰신 거죠. 자, 이거 옛날 거죠. 옛날 거. 자, 일단 4번은 요 대피명령 할 수 있는 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국천장이라는 거. 이 4번이 옳은 내용이고 자, 3번 한번 보세요. 요 좀 길어지긴 했는데 자,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부서의 장이 된다라는 것. 요 개정된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강제 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거는요 69.6 뭐 거의 70%에 육박하네요. 뭐 거의 뭐 다 맞히셨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거는 강제 퇴거 사유냐 아니냐 뭐 이 내용이죠. 근데 요 딱 보니까 뭔가 이 강제 퇴거에서는요 뭔가 위반하거나 들어올 수 없는 사유가 나중에 밝혀졌거나 이랬을 때 이제 내쫓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 돈을 안 낸 거예요. 안 낸 애들은 야, 너 돈 안 냈으니까 빨리 꺼져 이럽니까? 아니면 너 돈 내고 나가 이럽니까? 돈 내고 나가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출국 정지 사유, 출국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지. 강제 내쫓는 강제 퇴거가 아니죠. 그쵸? 그리고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자, 요런 것들. 강제 퇴거 명령서는 1번하고 4번이 중복됐네요. 그쵸?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이게 그 출제할 당시에 이게 개정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검토하는 학생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요거를 다른 지문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거 말고는 중요한 내용이 이거밖에 없는데 해가지고 딱 그냥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1번에 있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지문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일단 강제 퇴거, 강제 퇴거 내용 대상자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14호 원래 이제 15호가 이제 대통령령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갔어요.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 외에 시설,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요 14호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당분간은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요 13호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쵸? 이거를 뭐 자격정지로 바꾼다라든지. 그리고 내용을 전부 다 보시면은요,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왔거나, 들어올 때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을, 위반한다라든지, 들어와서, 다른 위반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요게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이 많으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거의 틀리지 않는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강제퇴거 사유 대상자 정확하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